한때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대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 문화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일본의 엔터 산업은 급속도로 부흥을 맞이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자리를 한국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인들 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는 K-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가 아니라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죠. 불과 10년 만에 일본의 대중문화는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고, 반대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인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일본인들은 한국은 그저 공장처럼 찍어내기 방식으로 연예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오로지 해외 시장만을 겨냥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지금 반짝 인기를 얻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대중문화는 조만간 그 미천을 드러낼 것이다라며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시대적 흐름에 잘 탑승해 잠깐 인기를 얻고 있는 것뿐이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반대로 일본의 엔터 산업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라앉자 이제 일본인들도 대중문화에 있어서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에 공개된 기사 몇 개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의 180도 변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1일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한국에서 데뷔한 일본 여성 아이돌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6인조 걸그룹인 르세라핌에 대한 내용이었죠. 해당 그룹에는 사쿠라와 카즈하라는 일본인 멤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있고 인기 역시 많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그룹으로 데뷔하는 걸 택해 많은 일본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두 사람을 비난하는 일본인들도 찾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를 보고 K-팝은 해마다 진화해 매년 미국 빌보드에 랭크하는 등 세계적 평가를 높이고 있다. 당연히 해외에서의 인지도도 올라 활약의 장소도 세계적인 규모로 커지고 있다. 아마 그녀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꿈과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언제까지 미지근한 물에 잠긴 일본의 음악업계에서 동경의 대상이나 희망을 찾아내는 것보다 한국을 택한 건 탁월한 선택이다라며 무너진 일본의 대중문화 시장을 떠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 시장을 택한 건 아주 잘한 선택이라며 오히려 칭찬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쿠라와 카즈하라 외에도 일본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연예인들은 과거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과거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떨쳤던 유민이나 후지이 미나가 대표적이죠. 이 둘은 한국 드라마를 본 이후 한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으로 넘어와 연기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후지이 미나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많은 드라마가 인기인 것도 맞고 일본 엔터 쪽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죠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한국 활동을 일본의 동료 배우들이 부러워한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그룹 트와이스의 사나, 모모, 미나, NCT의 유타, 크로스진 타쿠야, 펜타곤 유토, 202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강남 등 수많은 일본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국의 연예계를 놔두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현재 일본의 엔터 산업이 점점 더 형편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한 일본의 아이돌이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엔터 시스템에 대해 말한 내용이 공개되었고, 두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잘 나타내 주었는데요. 먼저 한국에서 아이돌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이돌 연습생 100만 시대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사히 데뷔를 하는데 성공하는 숫자는 고작 324명 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데뷔만 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죠. 데뷔 후에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또 알려야 겨우겨우 성공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스타는 함께 연습했던 연습생들 100만 명 중에서 0.1%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유명한 AKB48을 보면 이 그룹은 무수히 많은 지역별 멤버들을 뽑고 1년마다 총선을 통해 정예 멤버를 간추리고 활동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방의 그룹들 역시 자신의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다고 하죠.
즉 AKB48 내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지역별로 활동하는 멤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는 공연 중에 금방 드러납니다. 이들은 음악이나 공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친근한 외모만 강조할 뿐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형편없다는 게 금방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도 이제는 실력 없는 외모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자신들의 실태를 깨달았고 최근에는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으로 탄생한 일본의 1호 아이돌 그룹이 바로 JO1인데요. 이들은 외모에만 치우쳐 제대로 연습도 하지 않고 무대에 등장해 형편없는 노래 실력과 안무를 선보이던 기존의 일본 아이돌들과 달리 한국식으로 합숙을 하면서 노래와 춤, 작사와 작곡 등을 강도 높게 배웠습니다. 멤버 요나시로 쇼는 일본 노래를 부를 때와 창법부터 달랐다. 춤을 추면서 노래의 리듬을 더하는 것까지 익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왜 K-팝이 세계에서 통하는지 직접 몸으로 체감했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 체계가 얼마나 다른지 간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K-팝 아이돌이 되어 세계적 성공을 누리기 위해 한국행을 꿈꾸는 일본 아이돌 연습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일본에서 진행한 K-팝 아이돌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 무려 3만여 명이 몰려왔을 정도로 말이죠.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이제는 자신들의 형편없는 시스템에 낙관하고 비난하면서 왜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는지 이해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뉴스를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평균 신장이 3cm 크다고 합니다. 한국의 남성 아이돌은 대부분 180cm가 넘어가고 있죠. 유전자의 영향 역시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솔직히 이제 나도 일본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 일본의 재능 있는 가수들이 차라리 한국으로 넘어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리고 국위 선양을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도 나아 보여.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나도 TV를 볼 때마다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느껴져.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떠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끼 자체가 다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야. 한국은 단지 운 좋게 성공한 아이돌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뿐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장이 유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영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세계에서 일본의 J-팝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일본인인 우리조차도 똑같은 음악에 질려버렸잖아. 한국의 아이돌처럼 저런 화려한 댄스는 일본에는 없어. 보는 재미가 없다고. 제발 현실을 파악해줘. 저는 겨울연가 이전부터 한류 문화 열혈 팬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한국 엔터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한국의 육성 시스템을 따라가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보는 재미가 전혀 없다고요. 누군가 내게 똑같은 제목의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보여주고 어떤 걸 볼 거야 라고 물으면 아마도 10번의 기회 중 한 번의 호기심을 제외한 나머지 9번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 싶어. 일본은 아직도 압력, 유착, 촌탁 등이 성행하고 기획사에서는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생각뿐입니다. 하루빨리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떠나 날개를 펼 수 있길 응원합니다. 결국 자니스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 먼저 돈을 투자해 한국 시스템을 따라하고 시도해 성공을 거둬야지만 뒤이은 주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일본의 망한 엔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한국의 방식이 정답이란 말이지. 지금 K-팝 오디션이 열린다고 하면 아이들은 학교도 때려치우고 달려갈 거야. 이제 일본의 아이들조차도 일본 시장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깨달은 거지. 일본 아이돌들의 팬미팅 현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돌의 경우 완전히 어른들의 장난감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2022년에 누가 일본에서 아이돌 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 대중문화 시장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